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원서는 잘 넣었어요? 예, 매년 요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원서 놓고 나면 드디어 이제 시작이구나. 예, 그리고 이제 밥맛이 막 없는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원서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수험 번호 끝자리 이렇게 맞춰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무슨 이거 그림 맞히는 것도 아닌데 뭐, 어, 다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쳐야지 이제 자격증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 제가 벌써 한 25년 이상 매년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다 보면은 합격하는 거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냥 공부하고 문제 풀고 외우고 요러다가, 그리고 또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게 완벽하게 정리하고 시험장 가겠다, 불가능해. 예.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왜? 시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완벽하고 하게 정리하고 시험장 가나? 10년 해봐, 완벽하게 정리가 되나? 안 돼. 공부하다가 시험 볼 오라면 가는 거야. 하다가 가는 거지. 절대 완벽하게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다가 가면은 합격해. 예. 절대 이제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날 그날 문제 풀고 체크하고 외우고, 예. 요약집을 또 확인하고 또 체크하고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가는 거예요. 절대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완벽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마음만 고통스러워져. 예, 절대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또 원서 넣고 난 다음에 무슨 뭐 머리 새로 하셨습니까? 예. 저는 한 10년 젊어 보이길래 진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지 그랬어. 예. 아니, 원서 내고 난 다음에 왜 미모에 더 신경을 쓰나? 예? 공부에 신경을 써야지. 예, 10년 젊어 보이네. 예, 예. 10년 젊으면 한 30살 정도 되나? 자, 우리 오늘 도시개발법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들 이 도시개발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약집을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요약집을 피면 그래도 약간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밑줄이 잘 쳐져 있어. 그렇죠? 색칠도 돼 있어. 그래서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게 그나마 요약집이야. 예. 자, 그래서 우리 요약집을 딱 보시면은 76페이지예요. 자, 도시개발법의 목적이 나와 있죠? 예, 목적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의 핵심 단어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 증진이 나오면은 그 법은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워낙 많이 쓰입니다. 규제도 강하고. 근데 용어 정의는 딱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의 뜻,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뜻,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용어 정의가 두 개밖에 없는 이유. 도시개발법 6문제. 우리의 목표 그냥 네 문제를 가볍게 맞춰주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서 네 문제 맞히면요 무조건 시험 붙어요. 예. 세 개 맞춰도 붙어. 예. 그러면 도시개발법 역대 기출 문제를 보면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야. 단 긴장 안 한다는 전제하에. 예. 사람이 왜 긴장하는가? 예.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시험에 내가 잘 모르는 것만 골라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예. 모든 수험생 다 그래. 내가 이 부분이 약한데 거기서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시험지를 받아보면 거의 다 내가 다 아는 거 나와. 다 배운 거 나와요. 실제로는. 왜?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로 모를 만한 것을 찾아서 일부러 예, 거기서만 내는 그런 노력을 하진 않으셔. 예, 그런 거 할 시간조차도 없어. 왜? 합숙에 딱 들어가면요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시간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찾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6문제 중에 3문제는요 우리가 매일 외우고 별표하고
실수만 안 하면 맞출 수 있는 그 문제가 나와요. 이거 맞추면 안정적 합격해.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 찍을 게 한두 개가 나와. 두 개 중에 하나 찍을.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서 나와. 이 시행 규칙은 상식으로 풀어야 돼. 또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은 상식으로 푼다. 이때 상식의 결정적인 부분은 항상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축척, 몇 분의 몇, 축척, 서류. 그 다음에 요런 축척이나 서류나 요런 것들에 대한 지문은 항상 옳은 지문이었어. 요걸 항상 기억하고 있고요. 축척, 서류 요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다음 도면 요런 것이 들어간 지문은 거의 다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다 옳은 지문이었어 지금까지. 물론 올해 바꿀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다 옳은 지문이었다니까. 참고해. 그러면 여기서 눈치로 한 문제 맞추면 얼마나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거의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에서 용어 정의가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의 뜻, 그다음 도시개발사업의 뜻, 단지 조성, 시가지 조성.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뜻이 뭐냐? 그러면 단지 조성, 시가지 조성.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이 시가지 조성이고, 우리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되는 조문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시험 지문에 나오고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지정권자예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는 4명이라 그랬어요. 1명이 빠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해.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안 나와요. 아예. 50만 이상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있었고요. 이 지정권자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높은 이유가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절차가 달라지거든. 실무에서는요. 그래서 아주 출제가 된다.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는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분할과 결합이 있습니다. 우리 결합은요, 서로 떨어진 지역이다. 분할해도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대개 분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 규모라는 게 있어요. 지정 규모. 반드시 암기를 해야겠죠. 기준 면적 이상. 그래서 1만 이상, 3만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조건 2개를 갖추면 10만 이상이다. 연립이나 아파트 건설 계획이 포함됐고,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 2개, 4차로 이상 도로 설치, 초등학교 확보.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시가지를 조성할 만한 곳, 우리 보존 녹지 지역은 절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해요. 그래서 녹관농자에서 보존 녹지를 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요, 장기 계획인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서 개발이 예정돼 있을 때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때 보면은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규모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취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들. 그 다음에 지문에 나오는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그 효과가 지문에 나와요. 지문에는 그 지역은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이런 효과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칠학지구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런 효과가 안 생기고요.
지형도면 고시를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할 수가 있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이 돼요. 이때 국토계획법에서 나왔던 개발행위 허가와 달리 추가되는 게 있었어요. 대수선과 용도 변경,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허용사항들이 있죠. 예, 기억하시면 되고, 지정 절차, 조사 측량, 바로 기초조사죠. 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요, 예,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 않는다. 그렇죠? 공고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고, 공청회가 나와요. 공청회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단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의무로 바뀐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이고요. 요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바로 그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때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게 수립 순서입니다. 원칙,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한다.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 다음에 시가지를 조성하는 규모가 클 때, 그래서 5가지의 규모가 큰 경우가 있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지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너무나 많이 나온 게 5번이다. 건물이 많은 용도 지역 어디예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 그러면 건물 없는 땅이 70% 이상. 거기다가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다. 30% 이하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일단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게 환지 방식일 때는요,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그래서 서로 좋은 땅 많이 받으려고 싸우니까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 수립해라.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공정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요, 이런 동의 없이 개발계획 수립할 수가 있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요, 동그라미 1번 국공유지 포함한다. 왜? 국가나 지자체도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일 때는 대표자 한 명만 우리가 동의한 자로 계산하지만,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을 한 명으로 본다. 그렇죠? 예. 그다음 맨 밑에 먼저 누구의 동의를 받는가? 사유 토지 동의를 먼저 받고 2번에 나오죠, 밑에. 예. 그다음에 나중에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를 나중에 받는 것이다. 그다음에 개발 계획 내용 중에서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있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 그렇죠?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순환개발일 때 4가지는 나중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 우리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규모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정 해제, 이때 해제는 실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 달성했을 때도 해제가 되고, 목적 사업 달성이 불일 때도 해제가 됩니다. 먼저 목적 사업 달성해서 해제가 될 때, 우리가 수용 방식일 때는, 자, 우리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 환지 방식,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
목적 사업 달성 불능일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내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때는요. 그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안 하면 해제. 2년 했을 때는 다시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해제. 만약에 그 지역이 330만 이상일 때는 2년 대신에 5년, 3년 대신에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가 지정하고요. 시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봐 이런 뜻으로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땅 많이 가진 시행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공공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2개. 그 다음에 지방공사까지가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부터 공동출자법인까지가 민간시행자. 공동출자법인은요, 혼자서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 한 명 빼고 도시개발조합 빼 공동출자에서 설립한 조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에게 대행을 시킬 수가 있는 자가 있다.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을 시킬 수가 있다. 일단 시행자 변경 사유가 4개. 가장 많이 나온 게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제일 많이 나왔어. 4번에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부도 파산 취소됐을 때. 자, 지정 제한이 나오죠.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지정 제한 못하는 자가 시험 문제예요.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조합은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2명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때는 가장 큰 면적에 걸치는 시군구에다가 제출.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 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제한에 대한 수용 여부는 1개월 내에 통보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할 수가 있고,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자에게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어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땅 파는 계획,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가? 시행자. 개발계획보다는 하위 계획이야. 그래서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시험 지문에 수없이 나왔던 게 있어.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켜야 돼요. 대규모 건축이 있으니까. 일단 실시계획 인가권자. 인가권자 누군가? 지정권자. 의견 청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의견 청취가 나온다. 국토부 장관일 때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의견. 시도지사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내줄 때는 지보다 계급 낮은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거 도시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는 토지 소유자 몇 명이 필요한가? 7명 이상. 7명 이상이 지정권자한테 설립 인가 받아야 되고, 이때 인가 신청할 때는 동의 요건이 있어요. 역시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
인가받는 거 변경은 다시 인가받지만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사항 두 개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을 변경. 일간 신문에 하다가 홈페이지로 바꾼다. 공고 방법 변경 신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하면은 동의한 것으로 보고 조합은 언제 성립하는가? 성립은 법인격을 취득하는 걸 말해. 인가 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며칠 내 30일 내 설립 등기해야 되고요. 조합의 구성원, 조합원은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예. 이때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일단 도시개발조합이 성립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예. 임원,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은 겸직 금지죠. 예.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된 자, 금고 이상 점점점이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당이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요. 조합원의 권리 의무 평등한 의결권, 그렇죠? 갖는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요. 등기하면 성립.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 조합 임원의 직무 조합장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나와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역시 겸직 금지. 대의원의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적이다. 둘 수 있다. 예. 10% 이상으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원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데 대의원회가 대행하지 못하고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거에 정계 환시를 해임합니다. 공부했었습니다. 예. 기억하시고. 그다음 우리 수용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 사업 시행 방식 세 가지 있었죠.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그래서 어느 방식을 언제 쓰느냐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 환지 방식은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점점점. 핵심은 지가가 높을 때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집단적인 조성. 혼용은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수용권은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바로 수용권을 갖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돼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동의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치법의 특례가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우리 수용의 일반법은 공치법인데요. 공치법은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을 때 수용권을 취득해 공익사업이라 인정받는 것을 사업인정이라고 그러죠.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수용권 취득하지만 도시개발법에는 특례가 있어요. 사업인정 고시가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 되는 상세한 목록,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을 취득한다. 수용 보상금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됐을 때는요.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재결 신청을 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공시법은 재결 신청 기간 1년 내예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1년 내가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만 재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수용 보상금과 관련해서요. 보상금은 원래 현금 보상이 원칙이지만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수용 보상금을 대신 줄 수가 있어요. 이때 발행하는 것이 토지상환채권이다. 토지상환채권은 명칭은 토지상환이지만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고요. 강제 발행 안 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합니다. 예. 중요한 거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불안한 시행자 있잖아.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누가 발행하던 간에 발행 계획은 작성해서요.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환자가 들어가는 채권 다 기명증권이다. 즉 기명증권. 그 다음에 이율은 누가 정하는가? 발행자가 정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양도성이 있고 질권의 목적이 된다.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날 것 원형지라 그럽니다. 원형지는요. 요거는 3분의 1 원형지 세 글자 원일 3분의 1 그래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 원형지로 공급할 수가 있고요.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고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가 원형지 개발자. 원형지 개발자의 정보 출연 기간은 나오지 않고요. 일단 이제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이거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는 거죠. 자, 매각 제한이 중요합니다. 원형지 개발자는요 10년 범위 내에서 매각 금지 예외.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10년 이내라도 매각할 수가 있고요. 이주용 주택 등을 위해서 지정권자 승인 받았을 때도 10년 이내에 매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하고,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 계약이 원칙.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쓸 때에는요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가 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절대 감정 가격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 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로 산정. 조성 토지 공급 계획. 자, 우리 조성 토지 공급은 원칙은 경쟁 입찰, 예외적으로 추첨이 있고요. 수의 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원칙, 추첨 다 외워야 되고요. 수의 계약은 반드시 줘야 될 사람들은 다 수의 계약이다. 그 다음에 조성 토지 가격 평가는 감정 가격이고 절대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학교 등등 꼭 필요한 것은 감정 가격 이하로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환지 방식이 나와요. 환지 방식.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환지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처분, 청산금 이런 것들은 환지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 7개가 있었고,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다. 내일 모레 이민 갈 사람들 저 환지 필요 없어요. 돈으로 주세요. 그때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요. 근데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있을 때는요.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환지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요.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고요. 이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환지 방식은 다 날짜가 60일이 나오는데 하나만 30일이다. 그 다음에 우리 토지 면적을 고려하는 환지는 바로 증환지, 감환지가 있고요. 입체 환지는요. 환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엔드, 토지 공유 지분으로 대신 주는 게 입체 환지고, 입체 환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다. 그래서 건축물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고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해야 된다. 신청 기간 20일 연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요, 위치나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다음 용도 폐지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고요. 채비지와 보류지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환지해 주는 땅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보류지, 보류지 중에 일부를 공사 비용에 충당해 쓰기 위한 채비지로 지정하고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 보류지는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채비지는 작은 면적을 여기저기 나눠서 지정하지만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를 한 군데 집단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성 토지 가격 평가 중요하지 않아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평가할 때는 토지 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와 심의 어느 쪽이 더 먼저인가? 평가가 더 먼저다.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은 시행자 작성하지만 인가권자가 시험에 나와. 인가권자가 절대 지정권자가 아니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권자고요. 예.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 이거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시행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나오죠.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환지를 받을 땅을 미리 지정해주면 이제 사용 수익권을 취득을 하고요. 그러면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고 이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근데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일 때는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 이제 환지 처분 절차가 나옵니다.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 처분 절차. 핵심은 환지 처분 시기. 지정권자가 준공 검사를 해주면은요, 준공 검사 후 60일 내 환지 처분. 근데 준공 검사라는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일 때는 준공 검사라는 절차가 없어지고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이 있으면 그 효과가 있죠. 권리 의무가 이전합니다. 그렇죠? 권리 의무 이전한다. 근데 권리 의무가 환지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할 때는요 이전하지 않고요. 단 그것이 경제적 처분일 때 이전하고요. 지역권 종전 토지에 전속하지만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을 때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 위로 도로가 뚫렸다. 이때 통행지역권 소멸해요. 그러면 환지 처분이 있을 때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는 언제 발생해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발생.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입체 환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 자, 환지 등기. 환지 처분 공고되면 14일 내에 등기를 갖다가 촉탁하거나 신청하고요. 다른 등기는 원칙 금지, 예외 있음. 자, 청산금에 대해서 지문에 나오는 거.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이제 이민 가는 사람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고요. 원래 청산금의 징수나 교부 시기는요, 환지 처분 공고된 후에 하지만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분할 징수나 분할 교부할 수 있고요. 청산금은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 행정청이 시행자는 바로 강제 징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 수수료는 몇 프로? 4%를 지급해야 되고요. 공탁도 가능.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감가보상금 환지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행정청이 시행자. 원래 환지 처분을 하고 나면은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고 나면 땅값이 올라야 정상인데 오히려 땅값이 감소했다. 그랬을 때는 그 차익을 종전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조국이 우리 개인한테는 돈을 잘 안 주는데 하여야 한다고 나왔죠. 왜? 땅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급해야 된다. 네. 여러분 중에서 올해 시험에 수석 합격자가 나오면은 저는 밥을 쏩니다. 그런 일이 없을 테니 합격자가 쏩니다. 예. 네, 눈빛만 봐도 압니다. 수석 합격할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우수한 성적으로 붙을 사람인가 예. 눈빛만 봐도 압니다. 우리 보통 어느 한 가지를요 한 10년 정도 하면 달인이 된다 그러더라고. 예. 무슨 몇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죠. 몇만 시간이야 그거. 만 시간이야? 만 시간이면 무슨 달인이 된대? 그래서 심심해서 내가 지난주에 내가 그동안 강의한 시간을 계산해 봤어. 36,500시간이야. 36,500시간. 얼굴만 봐도 알아. 촉 보면 압니다. 36,500시간. 보통 만 시간 지나고 나면 목수술 하는데 저는 목수술도 안 했어요. 제 주변의 선생님들은 만 시간 끝나고 다 목수술했어요. 성대 결절. 성대 결절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절대로 굳은 살이 안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대야. 근데 거기에 굳은 살이 생겨. 그러면 이걸 띄어내요. 이렇게 굳은 살을. 이게 성대. 그래서 저는 성대 결절도 안 생겼어요. 성대가 튼튼한 게 아니라 결절 오기 전에 항상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은 뇌에 굳은 살이 생길 거예요. 이제 뇌 속에. 하도 머리를 많이 써서 됐어요. 걱정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합격이야 그냥. 자, 우리 권리 의무의 조정은요. 이거는 두 군데서 나와요. 환지 예정지 지정과 환지 처분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임차권자 등이 환지 예정지나 환지 받은 곳으로 왔더니 종전 토지보다 가치가 떨어졌네. 임대료 감액 청구. 반대로 종전 토지보다 가치가 증가했네. 토지의 소유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할 수 있고요. 응하기 싫을 때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요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를 면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손실이 생기면 시행자한테 손실보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청구는 날짜 제한이 있다. 60일 내에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발행권자부터가 시험 문제야. 절대 시행자가 발행이 아니야. 법에는 지자체장이 발행한다고 돼 있고 대통령령에는 그 지자체장은 시도지사라고 돼 있어요. 기출 문제가 10문제 이상 있지만 발행권자를 지자체장으로 쓴 문제도 있고 시도지사로 쓴 문제도 있어요. 이때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소멸시효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은 이거는 발행 사무가 지자체 사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조례로 나옵니다. 상환기간 5년에서 10년. 매입 의무자,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하여야 한다. 그다음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매입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매입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면 요 정도 공부하면은요 4개에서 5개는 그냥 맞춰. 예, 예. 6개는 운이 조금 따라야 돼. 왜 당일 컨디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당일 컨디션, 뭐 체중 조절에 실패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일단 4개, 5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주사 한 방을 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예.